안녕하세요. 또랑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복실 선생님들이 수술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준비를 했고요. 기준은 이제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라서 다른 병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수술 준비를 할 때 오늘 이제 내가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파악을 아침에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환자가 어떤 기저력을 갖고 있는지, 혈압이나 당뇨, 뭐 혈액주의, 뭐 접촉주의, 이제 이런 기저력이 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있고, 환자가 안티 여부, 어떤 안티를 갖고 오는지, 또 AST는 사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라인을 갖고 오는 뭐 페리페랄이나 아니면은 A 라인, 뭐 C 라인 이런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뭐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 튜브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튜브를 이제 몇 CM으로 해서 몇 프린치,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몇 CM으로 해서 픽스를 했는지, 그리고 뭐 응급약, 뭐 엔티지나 뭐 도부 도파를 갖고 오는 경우에는 몇 마이크로 퍼 케이지 퍼 민으로 해서 토탈 볼륨은 얼마로 해서 갖고 오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보통 이제 병동 침대를 타고 이제 우리 수술방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수술방 같은 경우는 침대가 되게 좁고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를 이동할 때 보통 수술방 선생님들이 말을 하긴 하지만 수술방 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침대가 좁고 난간이 없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환자의 수액을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환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플라즈마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라즈마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가끔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믹스가 되는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투약을 할 때 플루이드를 이제 풀드립을 해놓은 상태로 이제 풀드립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전해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늘 환자가 어떤 플루이드나 어떤 뭐 약을 갖고 오면은 그 약이 무엇인지, 무엇이 믹스가 되어 있는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차트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어떤 뭐 물품을 가져온 것도 확인을 하고, 또 만약에 환자가 뭐 시색 환자인데 시색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샌드백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샌드백이 없는 경우에는 왜 없는지 그 해당 과나 그 병동에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입실을 한 다음에는 모든 병원이 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환자 타임아웃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의 이제 수액에 있는 라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임아웃 그 시트지, 그리고 환자 차트, 그리고 환자 그 팔찌를 보면서 환자 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뭐 오피스 사이트가 어디,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하는지, 그리고 오피스 사이트 그 부위 표시 여부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최근에 환자에게 내 소개를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담당 간호사 회복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때 그 라인들 전부 다 환자 몸에 안 눌리게 주의를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나중에 계속 수술 중에 계속 눌린 상태로 수술하게 되면은 이거는 쏘아가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EKG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지만 환자가 만약에 이쪽 목 쪽, 뭐 사이로이드 쪽 수술인데 여기다가 흰 검빨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피스 사이트에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갑상선이나 이제 이런 목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쪽 어깨 쪽에다가 흰색, 검정, 빨강 해서 EKG가 잘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절대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최근에 인디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방을 보고 가서 약을 이제 빼오면서 처방을 한 번 더 확인하지만 투약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오더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더가 있게 되면은 재확인을 해야겠죠. 복창을 하고요. 네, 선생님, 아네폴 50mg 맞지요? 라고 한 번 더 재복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합니다. 이때 준비는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간호사들의 기본이죠. 파이브라이트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트레이를 준비를 한 다음에 트레이를 가지고 가서 저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뭐 인젝을 하려고 알코올을 문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저는 IV 펑션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리크가 되면은 약을 줘도 뭐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IV 펑션을 보면서 뭐 플루이드가 새는지 아니면은 환자분 이제 IV 이쪽에 뭐 래시가 있다든지 스웰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제가 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약물 중에서 뭐 펜토탈소디움 같은 경우는 그 이스트라베니어스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IV 펑션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젝을 하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는 다시 줄여서 맨 처음에 이제 인젝 준비하고 인젝하기 전에 플루이드를 풀로 드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젝을 한 다음에 플루이드를 다시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IV 사이트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투베이션 준비입니다. 인투베이션 준비는 이튜브 리크 테스트 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밝지 않은지 그런 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약간 좀 찡그러지는 이 정도가 돼야 사용하기 좀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로 픽셀을 해야 되니까 테이프, 그 다음에 아이 프로텍트 준비하고 에어웨이도 준비를 하고 이제 인튜베이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시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환자의 치아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때 치아 확인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만약에 어브노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에어웨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튜브를 테이프로 해서 픽스를 하고 있죠. 근데 환자가 이제 뭐 다리 쪽이나 뭐 어깨 쪽 이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튜브는 그냥 다 똑같이 픽스를 하겠지만 환자가 만약에 이쪽 코 쪽이 이제 오피사이트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이 튜브를 윗입술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해서 픽스를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오피사이트에 방해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튜브를 이제 인투베이션을 시행을 한 다음에 벤트를 이제 서킷과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취과에서 벤트를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 잘 관찰을 주로 하는데 이게 뭐 볼륨 모드인지 아니면 프레셔 모드인지 한 번 더 보고 그다음 환자 타이틀이 잘 들어가는지 저는 정말 주의 깊게 잘 보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트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는 경우에 이제 바로바로 노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로 잘 관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알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노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한 번 더 이제 주로 관찰을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이제 침대를 이제 수술 중에 뭐 헤드 엘리베이션 해주세요, 레그 다운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
꼭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 특히 폴리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다가 같이 잘 놓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안티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티를 이제 투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뭐 AST가 이제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사용하는 안티가 이 안티가 맞는지 한 번 더 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게 인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환자에게 약 주면서 사용했던 트레이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투베이션 카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리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라인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이 튜브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서킷 라인이 있잖아요. 이 서킷 라인과 이제 모니터 라인 이런 것들을 저는 정리를 좀 열심히 좀 주의 깊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 이유가 응급 상황에서 만약에 응급 상황인데 환자의 모니터 라인이 우리 서킷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거는 정말 정리 나름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해서 전부 다 보내고 정리를 하고, 여기 환자 서킷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라인은 단 하나, 바로 플루이드 라인입니다. 플루이드 라인만 이제 플루이드 라인은 이제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약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 라인만 이제 서킷 위에다가 같이 위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 거의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텐팅을 시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이탈 사인이나 그 외에 이제 차팅을 하고 있고, 환자 인시전 전에는 당연히 타임아웃이 다시 한 번 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RN 업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 인시전, 그러니까 수술 시작하고 나서 수술 끝나기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뭐 환자의 이제 바이탈 사인이 너무 이상하다, 뭐 BP가 너무 높다거나 하트레이트가 너무 높다거나 처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바로 노티 시행해가지고 뭐 약을 줄 수 있겠죠. 그 외에 환자가 뭐 수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셀프가 산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오더 하에 인젝션을 할 수 있겠고, 그 이외에 이제 벤트에 알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도 확인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CA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깨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깨어나면서 그 시크레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션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젝을 준비하는 그 리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의 기본적인 뭐 다른 이제 처치 처방 확인하고, 그 다음에 PCA 연결하면서 뭐 진토제 같은 거, 뭐 나제아나, 뭐 조프란 같은 약물 주고, 그리고 또 PCA 볼루스가 있잖아요. 볼루스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났다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경우에는 바로 우리 똑같이 리버스를 인젝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깨우고, 근데 깨우는 와중에 환자가 바이탈이 뭐 하트레이트가 갑자기 너무 막 180회 막 이렇게 130회, 100회, 120회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약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환자분 입에다가 이제
튜브를 인투베이션을 시행했으면은 쏙 빼지는 이스투베이션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지는 마무리를 해서 환자분을 다시 또 우리 수술방 침대에서 난간이 있는 우리 회복실 침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환자분 라인 같은 거 빠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꼭 주의를 해서 들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홀리 홀리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옆에 이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옮기다가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누구의 책임이다라기 보다는 이제 서로가 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리무브 거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환자를 옮기고, 그 다음에 사이드 레일 여기 옆에 난간 올리는 거 보고 환자는 퇴실을 하게 되죠. 퇴실을 하고 다른 환자가 이제 입실하기 전까지는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용한 서킷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로 해서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인투베이션 카하고 트레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록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뭐 스펠링도 좀 틀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가다가 버벅인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리셉터 기간에 저희 프리셉트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런 플로우를 한번 적어서 해준 적이 있었고, 또 이제 그거를 인스타에다가 한번 업로드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메일로도 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좀 달라고 메일로도 좀 보내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